반갑습니다. 화면톡 임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빈출 기출문제. 자, 두 번째 과목 직업 심리입니다. 원래 이제 직업 상담학인데, 직업 심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최민출 기출 문제는 직업 상담학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로키스트와 데이비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나오는 네 가지 성격 양식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 적응이죠. 직업 적응 이론이고요. 성격 차원은 민역질이죠. 민역질이. 그래서 미녀가 지리 공부해야지. 민첩성, 역량, 지구력, 리듬 네 가지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 친화성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홀랜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직업의 유형을 짝지은 것은 자, 1번 현실형 비행기 조종사 맞죠? 22번의 답은 1번이네요. 22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탐구형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탐구형 과학자죠. 과학자. 그 다음에 3번의 관습형은 회계사무, 은행이죠. 은행원. 그 다음에 사회형은 배우가 아니라 저희죠. 상담가가 대표적이죠. 배우는 예술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각 유형의 직업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 유형 자체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슈퍼의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한 중심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슈퍼의 이론 나왔습니다. 슈퍼,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슈퍼스타입니다. 자, 1번. 개인은 각기 적합한 직업군의 적격성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업 발달 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의 발달 보완 과정이다. 맞습니다. 4번. 직업과 인생의 만족은 자기의 능력, 흥미, 성격, 특성, 가치를 충분히 실현되는 정도이다. 맞고요. 3번. 개인의 직업 기호와 생애는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현실과 타협하는이다. 답은 3번입니다. 타협한다 이거예요. 타협. 자, 그런데 23번 문제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우리 공부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책을 정말 씹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직업 선택 이론의 내용들은요, 일부분들은 많은 학자들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자, 직업의 과정은 타협이라는 거. 누구나 공유해요. 누구나. 타협하지 않으면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볼까요? 자, 각기 적합한, 그러니까 개인과 직업 간의 연결이다. 자, 이것도 누구나 다 공유하는 거라니까요. 공유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자아 개념, 2번의 자아 개념은 슈퍼한테만 해당하죠. 사실은 슈퍼하고 고트프레드슨에게만 해당하죠. 그 다음에 4번. 직업과 인생의 만족은 자신의 능력, 성격, 특성, 가치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개인의 어떤 특성하고 어떤 직업적인 연결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요. 물론 특성 요인이 주로 하지만 다른 이론들도 그걸 추구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이론들 갖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흥미. 누구나 흥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셨죠? 어떤 이론이든지. 아셨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특별히 아니야, 흥미보다 가치가 더 중요해, 아니야, 흥미보다는 욕구가 좀 더 강해, 이런 이론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막 23번 문제 보고 와, 큰일 났네, 처음 보는 질문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거는 환멘토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환멘토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겠네 하면서 보는 겁니다. 24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마침 바로 나왔네요. 그죠? 모든 학자들이 흥미가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만 흥미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1번.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 학습된다. 가치는 학습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필수적인 가치의 만족도와 관련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역할에 중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명예로운 역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4번. 생애 역할에서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틀렸어요.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흥미를 제외해버리니까, 이 흥미를 제외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쪽수로 붙는 거예요, 쪽수로. 이거죠.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쫙 촬영을 했는데, 정말 주연급 배우를 섭외를 못했어요. 그 주연급 배우가 뭐예요? 흥미. 그러니까 이론을 개발하는데 가장 주연급 배우를 섭외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쪽수로 가요, 쪽수로. 그러니까 조연급 막 20명, 30명, 50명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게 가치 중심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흥미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다 포함한다. 끝.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저 환멘토하고 같이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건 이렇게 쉽게 푸는 거예요. 쉽게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25번. 사회 인지적 관점의 진로이론, 일명 SCCT라고 하죠. SCCT의 세 가지 중심적 변인이 아닌 것은. 이거 암기하는 사람 바보예요. 자,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모형의 배경은 뭐죠? 그렇죠.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이에요. 자기효능감. 그러니까, 자, 자기효능감이 있어요. 자기효능감이 있으면 뭘 가져요? 결과 기대가 가져요. 결과 기대. 봐봐요. 노래방을 놀러 갔어.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놀러 갔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노래 정말 잘 불러. 김범수님 정도 부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노래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르죠. 왜?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결과기 때문에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목표가 생기죠. 그죠? 아직 내가 이제 유명해지지 않은 김범수야. 그럼 어디 나갈까요? 슈퍼스타 K.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 생긴다. 이걸 왜 외워? 이걸 왜 외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번이죠. 자기보호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지 않는 분들, 마구잡이로 암기하시고 자기의 뇌를 학대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저를 몰랐으니까, 아쉽게도. 하지만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런 자신에 대한 학대는 하지 않기로. 아셨죠? 직업적성검사 GATB에서 사무직업 적성검사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사무직업은요, 사무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인쇄물 전표, 문자 인쇄물 전표예요. 문자 인쇄물 전표. 네, 그러니까 표시, 개수, 명칭, 평면도 중에서 뭐가 될까요? 명칭이에요, 명칭. 답은 3번이 된다.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표식 검사 같은 경우에 운동 반응을 말하고, 그 다음에 2번 개수 검사는 수리 능력, 그리고 4번의 평면도 검사는 공간 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사무지각 검사의 명칭 비교 검사, 요거 하위 검사 기억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지각은 명칭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27번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부분 심리검사는 규준참조검사 아니죠. 준거참조검사죠. 답은 1번이죠. 1번.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규상이하고 준거 절대 하지마. 왜? 규상이가 맨날 코 골아요. 그러니까 준거하지 마세요. 자, 규준참조검사는 뭐예요? 상대평가. 준거참조검사는 절대평가. 심리검사는 어디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수능시험은 어디에 속한다? 수능은 아니죠.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국가자격시험은 어디에 속한다? 준거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아니라 누가요? 일반인이죠. 그죠? 안면은 일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수험생들. 그 다음에 내용은 누가? 내용은 전문가가 봤을 때 타당한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볼게요. 2번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맞죠? 타당도가 높으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요인 분석법이 있다. 예, 맞죠? 구성 타당도 종류, 변별, 수렴, 요인 분석법. 그리고 4번 예언 타당도는 타당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예언 타당도, 예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죠. 1년 후에 측정해 봐야죠. 그죠? 29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운명이야. 근데 그 다음날 딱 알아요? 그 다음날 알 수도 있지만 1년이나 2년, 3년이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역시 저 사람은 나의 운명이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29번 직무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찰법은 실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정신적인 활동까지는 알 수가 없죠. 관찰은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활동은 알 수가 없어요. 3번 설문조사법은 많은 사람에게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죠. 짧게 걸리죠. 그죠? 4번 작업일지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준다? 담당자가 작성할 수는 있지만, 작성하지만 뭐에 영향을 받죠? 문장력에 영향을 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다. 자, 30번 갑니다. 내담자의 적성과 흥미, 성격이 직업적 요구하고 달라서 생긴 직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성격도 안 맞아, 적성도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둬야죠. 그죠? 관둬야죠. 직업 전환입니다. 직업 전환.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